일본 여자 착하다 이 말 아직도 믿고 있으면 진짜 큰 착각입니다. 현지 일본 남자들 반응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지금 일본 커뮤니티 안에서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는 논쟁이 있거든요. 한국인들이 자주 하는 말, 일본 여자들은 착하고 남자를 잘 배려한다. 이 말 때문에 일본 남자들이 직접 나서서 정면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반박이 아니라 댓글 좋아요가 수만 개씩 터지면서요. 가장 많이 공감받은 댓글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건 애니메이션 보고 만든 환상이다. 현실은 다르다. 좋아요 3만 개, 우리도 연애 힘들다. 일본 여자 쉬운 거 아니다. 좋아요 2만 개. 이게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일본 내부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이걸 끝까지 보시면 한국 남자한테만 열리는 특별한 기회가 뭔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일본 연애 로망 품고 있는 분들은 오늘 완전히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일단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 논쟁이 터졌냐는 거거든요. 일본 연애 시장은 지난 10년 사이에 구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한국 남자들이 상상하는 일본 여성의 이미지, 그러니까 조용하고 남자 말 잘 따르고 순종적인 그 이미지, 그건 이미 2010년대 중반에 끝난 얘기거든요. 실제로 일본 2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현재 70%를 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남자한테 의존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자기 수입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조건을 더 철저하게 따지게 되는 겁니다. 야후재팬 댓글에서도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제는 남자 외모와 연봉 둘 다 본다. 오히려 한국보다 더 현실적으로 따진다. 외국 남자라고 특별히 봐주는 시대 끝났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첫 번째 반전 포인트 나옵니다. 한국 남자들이 기대하는 일본 여성상 자체가 과거의 이미지라는 겁니다. 지금 일본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일본 남자들도 우리도 연애 너무 힘들다. 고 하는데 외국에서 막연한 로망만 품고 들어가면 당연히 현실 충격이 엄청난 거죠. 2024년 일본 내각부 통계를 보면 20대에서 30대 일본 남성 중 연애 경험이 전혀 없는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단순히 소극적인 성격 때문이 아니에요. 일본 남성들이 직접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노력 대비 연애 성공 확률이 너무 낮다. 돈도 시간도 많이 드는데 결과가 전혀 보장이 안 된다. 차라리 혼자 취미 즐기는 게 훨씬 낫다. 이게 바로 초식남 현상의 진짜 원인입니다. 감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연애라는 게 투자 대비 효율이 너무 안 맞는 게임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연애 자체를 포기하거나 최소화하는 선택을 하는 남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도 지금 똑같은 흐름이 진행 중이거든요. 일본이 5년에서 10년 먼저 앞서가는 구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연애 시장 변화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럼 이게 왜 지금 한국 남자한테 기회가 되냐는 거냐고요? 여기서 두 번째 반전 포인트가 나옵니다. 일본 여성들이 외국 남자에게, 특히 한국 남자에게 생각보다 훨씬 열려있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야후재팬과 일본 최대 커뮤니티 트위터 X 반응을 보면 이런 댓글들이 공감을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한국 남자는 감정 표현을 잘해서 같이 있으면 특별한 느낌이 든다. 일본 남자는 말을 너무 안 하는데 한국 남자는 적극적으로 리드해줘서 편하다. K-팝 이후로 한국 남자 이미지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20대 일본 여성의 43%가 외국 남자와 연애해보고 싶다고 응답했고 그중 한국 남자가 1위였습니다. 이게 얼마 전 기사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일본 남자들은 소극적이고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한국 남자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리드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이 차이에서 비대칭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같은 노력으로 결과가 2배에서 3배까지 차이 나는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일본 여성 입장에서 보면 일본 남자는 고백도 잘 안 하고 표현도 없고 데이트 리드도 안 하는데 한국 남자는 오늘 여기 가자 하고 먼저 계획 세우고 오늘 너무 예뻤어 하고 바로 표현해 주니까 당연히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이게 무조건 쉽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전략 없이 무작정 들어가면 더 힘들어지는 시장이거든요. 왜냐면 세 번째 반전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일본 연애 시장은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냉정한 평가 시스템이에요. 야후재팬 댓글에서 이런 말이 많이 나왔거든요.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하지만 속으로는 정확하게 점수 매기고 있다.
일본 여자가 싫다고 직접 말 안 하는 거 착하다는 게 아니다. 그냥 표현 안 하는 것뿐이다. 외국 남자한테 친절한 거 관심 있다는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표현은 엄청나게 부드럽지만 판단은 오히려 더 철저하고 냉정합니다. 한국이랑 다르게 직접적으로 거절 표현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알고 계속 접근하다가 나중에 완전히 무시당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에서 살고 있는 한국 남자들 경험담 보면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연락은 계속 하는데 만남으로 이어지질 않는다. 밥도 같이 먹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다. 분명히 웃으면서 대화했는데 관심 없었던 거였다. 이게 다 일본 특유의 소통 방식을 몰라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냐는 거죠. 첫 번째로 포지셔닝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한국 남자라는 정체성을 그냥 쓰면 안 됩니다. 차별화 포인트로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해요. K-pop, K-드라마, K-culture. 이미지가 지금 일본에서 엄청난 자산이거든요. 이걸 자연스럽게 활용하면서 동시에 그 이미지를 실제로 증명해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먼저 리드하는 데이트 계획, 명확한 감정 표현, 이 세 가지를 의도적으로 강화하는 겁니다. 이게 일본 남자와 가장 차별화되는 포인트거든요. 일본 여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이거예요. 데이트할 때 어디 갈지 정해줬으면 좋겠다. 좋아한다는 표현을 직접 해줬으면 좋겠다. 일본 남자들이 잘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거든요. 여기서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 선택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도쿄 중심부, 그러니까 신주쿠, 시부야 같은 번화가는 경쟁이 극도로 치열합니다. 한국 남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외국 남자들이 다 몰리는 곳이거든요. 이 지역에서 평범하게 접근하면 그냥 수많은 외국인 중 하나로 묻혀버립니다. 반면에 도쿄 외곽이나 오사카 이외 지역, 나고야, 후쿠오카, 삿포로 같은 곳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요. 외국인 자체를 만나는 게 특별한 경험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경쟁 강도 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도 지역에 따라 결과가 3배 이상 차이 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 접근 방식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은 갑자기 직접적인 고백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야후 재팬 댓글에서도 이런 반응이 압도적으로 나왔거든요. 갑자기 좋아한다고 하면 부담스럽다. 관계가 어느 정도 쌓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좋다. 너무 빠르게 진행하려는 남자는 무섭다. 이 감각을 모르면 확률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한국에서는 빠른 고백이 진심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읽힐 수 있거든요. 관계 형성을 먼저 하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흐름을 만들어가는 게 일본식 연애의 기본입니다.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일본 연애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시장이라는 느낌 받으셨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할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나온 데이터인데요.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일본의 출생아 수가 75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사상 최초로 80만 명 선이 무너진 건 2022년이었는데 그 다음 해 바로 75만 명대로 내려앉은 거거든요. 이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왜 이게 연애랑 연결되냐면요. 일본 정부가 이 수치에 완전히 패닉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직접 나서서 미혼 남녀 매칭 행사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참가도 허용하는 지역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실제로 나가노현이나 아키타현 같은 지방현들은 지역, 인구 유지를 위해 외국인 정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 지방에서는 한국 남자가 현지 여성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도쿄에서 경쟁하지 말고 이런 지방 정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결과를 내고 있거든요. 또 하나 최근에 일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내용이 있어요. 일본의 한 유명 연애 분석 유튜버가 한국 남자와 연애한 경험이 있는 일본 여성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거기서 나온 반응들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엔 너무 적극적이어서 당황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진심이라는 걸 알았다. 밥 먹을 때 내 음식 맛있냐고 물어보고 먹여주는 게 드라마에서 본 것 같았다. 연락 주기나 표현 방식이 일본 남자랑 완전히 달라서 처음엔 적응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 방식이 더 좋다. 이게 단순한 K-pop 팬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 연애 경험에서 나온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너무 빨리 진도를 나가려고 해서 무서웠다. 처음에 엄청 잘해주다가 사귀고 나서 달라진 경우도 있었다. 한국 남자 특유의 질투가 일본 문화랑 안 맞을 때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장점만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하는 게 전략이거든요. 지금까지 얘기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본 여자가 특별히 착하다는 건 이미 과거의 이미지입니다. 지금 일본 연애 시장은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성들이 더 냉정하게 조건을 따지는 구조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일본 남자들도 힘들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시장에서 외국인으로 들어가서 단순한 노력만으로는 결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 남자한테는 현재 구조적으로 유리한 포인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K컬처로 만들어진 긍정적 이미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소통 방식, 그리고 일본 지방에서 늘어나고 있는 공식 매칭 기회들이요. 이걸 그냥 감으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구조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느냐에서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연애는 결국 감정이지만 시장은 구조로 움직인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 보고 나서 일본 연애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셨나요? 여전히 로망으로 접근하실 건가요? 아니면 오늘 얘기한 것처럼 시장 구조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실 건가요? 댓글에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실제로 일본에서 연애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현실이 어떤지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활용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이런 일본 현지 분석 영상 계속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눌러두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일본에서 성공한 한국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방법을 직접 뜯어봅니다. 놓치지 마세요.